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약간 브이로그 식으로 오늘 생각했던 거를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암기에 대해서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저는 정리를 했다. 예, 왜 이 정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뭔가 암기를 정리해보고 싶어서 정리를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결과물은 이랬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암기라는 거는 외우다 이걸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걸 전 다르게 보면 뇌에 기록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에 기록하다. 이 뇌에 기록하는 방식은 이제 정보가 들어오고 그 정보를 이제 기록하면서 뇌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되는데, 정보를 얻는 루트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방식, 자연적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인위적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방식으로 정보를 접하냐, 그 다음에 인위적 방식으로 정보를 접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연적 방식으로 정보를 접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만추, 자만추에 따라서 이제 정보를 접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인위적 방식에 따르면은 정보는 이제 어떻게 만나냐, 소개팅으로 만나다, 소개팅으로 만난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건 일상에서 만난 거죠. 일상에서 만난 거니까 일상적 암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개팅에서 만났으면 인위적인데 이거는 일상에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비일상적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일상적 암기하고 일상적 암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상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제 업무와 연구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보를 얻고 그걸 암기하게 되는데, 이게 일상적인 것이다. 뭐 책을 보면은 뭐 작업 기억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도 깊게 보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 거니까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도 그 정보를 좀 쉽게 좀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려주실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아무튼 일상적 이제 암기까지 적을게요. 네, 업무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비일상적 암기에 있는데 이거는 언제냐, 수험, 그다음에 독서 이런 걸 통해서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업무나 연구를 통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수동적인 게 되는 거고, 수험이나 독서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정보를 받진 않지만 뭔가를 하기 위해선 이 정보들을 얻어야 돼요. 필요한 거예요. 이 정보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비일상적 암기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비일상적 암기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단순 암기, 그 다음은 이해 암기, 뭐 논리적 암기 뭐 이렇게도 구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편하게 이렇게 했는데, 단순 암기는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암기인 거고, 이해 암기 같은 경우는 고득점자들이 하는 암기다. 그래서 사실 암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 있는 암기는 예고, 네, 실제로 뭐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은 이해가 기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기는 장려해야 되는 암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암기가 힘든 일이긴 한데 비일상적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정보를 만나기 위해서 맨날 뭐 차를 끌고 간다든가, 만나러 맨날 뭐 1시간 거리를 간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은 A 지역이 있는데, 예, 이쪽까지 1시간 걸리는 거예요. 1시간. 그리고 이 근처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아무튼 뭐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고 이성이 있다 했을 때,
내가 굳이 1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가서 만나야 되냐, 이것보다 그냥 옆에 있는 애를 만나겠다,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암기를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1시간 거리까지 가서 맨날 연애를 할 정도면 엄청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의미가 뭔가 엄청난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비일상적 암기는 우리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보면 단순 암기, 이해 암기 이런 게 있는데, 단순 암기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암기는 정보와의 접촉이 이 목적이 있어요. 시험에 합격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어서 이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정보를 더 접촉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만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합격이 이유가 되겠죠. 이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거기 때문에 이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손절하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얘는 이제 약동강 오리알 내서 여기 가만히 있고 이제 님을 그리워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냥 실제로 그러진 않죠. 아무튼 그래서 보면 이제 목표가 합격이 되면은 이 비일상적 암기를 했던 그 정보들은 단절이 된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막 자주 왕래하면서 이미 이 정보는 살이 찌워진 거예요. 막 살이 울퉁불퉁 이렇게 찌워진 상태인데, 이제 정보가 차단이 되니까, 정보와 접촉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점점 살이 빠지겠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암기했던 정보 자체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광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접촉량이 줄어들면서 뼈만 남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뼈만 남게 된다.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점에는 여기에 완전 막 띠까뻔쩍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이 쌓여 갈수록 이제 파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나무가 자라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놓여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썩어가면서 이제 뼈만 남게 되는, 그래서 화석이다. 화석과 같구나. 이렇게 이해해서 암기를 하면은 화석처럼 남아있구나. 근데 만약에 단순 암기다, 여기에 처음부터 애초에 뭐 낙엽 같은 정도로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흙이 쌓이면은 금방 날아가 버리듯이, 이 단순 암기했던 거는 금방 날아가 버리는데, 이해 암기했던 애들은 뼈가 있고 거기에 주변에 이제 살이 붙어 있는 거니까 살만 썩어가고 이제 뼈는 남아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 이해 암기를 마늘밭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꼬꼬무 보면은 마늘밭에 돈을 이제 파묻었던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막 엄청 뭔가 채워 넣어서 이제 살이 가득 차 있는 걸 넣어놨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쌓아놓은 거죠. 근데 이게 의미가 없냐?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미 정보를 어느 정도 골자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서 쓰면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좀 더 응용하고 배우기가 빠르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다. 물상적으로 보면 이렇다 이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뭐냐, 이 땅속에서 꺼내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늘밭에 돈이 묻혀 있으면 뭐예요? 그걸 쓸 수 있어야 내 돈이고 내가 뭔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뭔가 요소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란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일상적 암기, 이해 암기는 분명히 처음엔 좋은 건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묻혀 있는 돈과 같다. 밭에 묻혀 있는 돈과 같아서 물론 나중에 이 묻혀 있는 돈을 꺼낸다면은 분명히 나한테 좋은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죠. 그렇지만 물론 이 합격, 이 합격을 이뤄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해 암기는 중요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걸 잘 못합니다. 이걸 잘 못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왜 나는 이 암기를 못하냐,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리를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또 여기서 의미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 일상적이고 비일상적인 게 있다 보니까 일상적 암기만 한다면 일상 안에서의 정보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접촉할 거 아니에요. 일상 안에서의 정보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발달할 수 있는 한계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일상적 암기만 한다면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인간의 발달 수준이 정해진 것 같은데, 더 넓게 나아가려면 내가 접하지 않은 정보를 또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일상적인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접근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험 생활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독서 같은 게 있었잖아요. 독서 이런 것들을 해야 내가 그 일상에만 해당되는 정보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 더 커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는 약간 일상적인 암기를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이런 비일상적인 암기, 뭐 수험과 같은 암기, 뭐 시험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병행하면서 그 나의 정보 접촉하는 거를, 그러니까 내 공부가 뭐 일상적인 거라면은 좀 내가 하지 않는 뭐 영어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같이 해야 내가 좀 더 넓게 발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암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네, 그냥 암기에 대해서 막 엄청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내 공부도 하면서 내가 접하지 않을 그런 공부들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끝이 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암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봤고요. 뭐 득이 될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음에 다른 얘기를 또 해볼게요.